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실 실장을 맡고 있는 박성구라고 합니다. 금일은 2021년 2분기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 있어 건설시장 전반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건설시장 상반기 평가 그리고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건설 이슈로는 최근 뜨거운 감자인 건설 자재 가격 상승 원인과 향후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시장입니다. 2021년 상반기 건설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선행지표와 동행지표의 괴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선행지표로 건설 수주, 그리고 건축 허가 면적, 분양 실적 등이 있는데, 상반기 모든 선행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수주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9%가 증가했습니다. 작년 건설 수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2021년 상반기 작년을 능가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건설 수주로만 본다라면은 건설 시장이 지금 굉장히 호황기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건설 동행지표인 건설 투자와 그리고 건설 기성은 2021년 상반기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건설 선행지표와 건설 동행지표의 괴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7분기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건설 동행지표가 괜찮아지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1년 하반기는 동행지표의 뚜렷한 회복세를 예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 건설 투자가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0.8% 정도 감소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비해서는 매우 큰 폭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하반기 건설 투자가 4.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상반기와 하반기 종합해서 연간 2% 정도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주거용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착공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 물량, 공공 건축 물량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거용 건물의 회복세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주거용 건물인데요. 비주거용 건물은 그 공업용이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물류센터들이 급증하게 되면서 공업용이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상업용도 최근 들어와서는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도 괜찮고 비주거용도 양호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인데요. 토목은 SOC 예산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반기 건설 시장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크게 보면요, 공공보다는 민간, 그리고 토목보다는 건축의 증가폭이 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시장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설 자재 가격 상승폭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건설 자재 가격의 전반적인 수준을 볼 수 있는 건설 중간재 물가 지수와 건설 공사비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 자재 중에서 철강재 그리고 금속재, 이런 품목들이 전체 자재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자재 가격, 자재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일단 국제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유동성이 지금 넘쳐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도 그렇고요. 인프라 투자가 지금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건설 자재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제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일부 유통 가정상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또 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좀 오버슈팅되는 그런 양상이 이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에도 전반적으로 전 세계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고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자재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 좀 급등했었던 철근이라든지 금속재 같은 경우에는 좀 과도하게 오버슈팅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급등세는 진정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이 오버슈팅이 나타나면 오버슈팅 이전보다는 더 높은 곳에서 가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건설 자재 가격, 특히 철강재나 금속재도 이전보다는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건설 자재 중에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품목들이 비금속 강물입니다. 비금속 강물의 대표적인 품목들이 레미콘, 시멘트, 유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품목들이 사실 최근에 와서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조금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고, 이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재 가격 상승 급등은 직접 시공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그리고 중소건설업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이나 중소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자재 구매에 있어서 이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비중은 거의 얼마 없고 대부분 유통사를 활용하게 되는데, 유통사 이 가격 자체가 직접 구매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조금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통 가정상의 일부 매점 매석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복잡한 유통 구조 자체를 좀 검토해서 이것들을 좀 단순화하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물가 급등에 따라서 에스컬레이션 제도라는 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현실에서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조금 유연성 있게 운용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시장의 상반기 평가 그리고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건설 시장 이슈로는 건설 자재 가격 상승 원인과 향후 추이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